싱거 중공업용 코스플레이 윗실과 아랫실 넣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실 감는 방법입니다. 실패꽂이에 실을 감은 다음 1번에 실을 넣어주고요. 그 앞쪽을 보면 원형으로 된 모양의 실을 감아줄 건데요. 점선으로 된 가이드선을 따라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다음은 부가를 밑실 감기 장치에 끼웁니다. 그리고 실을 시계 방향으로 약 10번 정도 감아주고요. 그런 다음 밑실 감기 장치를 우측으로 당겨 놓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실수가 많은 부분이에요. 잊지 말고 우측으로 당겨 놓기 바랍니다. 이제 발판을 밟으면 되는데요. 그 전에 실을 영상과 같이 손가락으로 실을 걸쳐줍니다. 발판을 밟아 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되었으면 손을 놓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갈에 실이 감겨졌습니다. 부갈의 실은 약 80% 정도만 감겨질 텐데요. 그 이유는 100% 감겨지면 작업 시 엉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윗실 넣는 방법입니다. 실 거치대가 없는 분은 이렇게 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머그컵에 이렇게 실을 넣어두면 실이 돌아다니지 않아 작업하기 훨수월합니다. 실 거치대용으로 이렇게 머그컵을 활용해보세요. 컵에 실을 넣었다면 실패꽂이에는 실만 걸어서 고정시켜주고요. 가이드 1번에 실을 넣고 2번 선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쭉쭉 내려온 다음 3번과 4번 선을 따라 가지고요. 5번 선에 맞춰서 실을 걸칠 건데요. 이때 고리 모양으로 된 실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측 핸들을 작업자 방향으로 돌려서 올려줍니다. 6번 가이드에 맞춰서 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 위쪽에 보면 실거리가 하나 더 있어요. 실을 이곳에도 걸치도록 합니다. 실을 바늘에 넣으려고 보니 노루발이 올라와 있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노루발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노루발 레버는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 자동 끼우기 장치를 활용하여도 되지만 이번 영상은 직접 실을 넣어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은 작업자의 정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은 앞에서 뒤로 가도록 넣어줍니다. 다음은 부갈 넣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이 풀어지는 방향을 잘 숙지하여야 하는데요. 시계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지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제 북집에 부갈을 넣어줍니다. 북집을 자세히 보면 살짝 튀어나온 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실을 걸쳐줍니다. 그리고 커버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도 몇 가지 알고 가겠습니다. 먼저 맨 우측에 위치한 다이얼은 땀폭 다이얼로 0으로 반드시 맞춰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다이얼은 바늘 위치 조절 다이얼입니다. 이것 또한 중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좌측에 위치한 것은 윗실 장력 다이얼입니다. 원단 두께와 연관이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일단 4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땀수는 2.5에서 3.5까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후 원하는 땀수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치 다이얼을 조절할 건데요. 점선 모양의 일직선으로 된 이미지로 맞춰 놓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은 미싱 초보자분들을 위한 미싱 연습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직선 받기, 곡선 받기, 꺾임이 있는 라인 봉제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미싱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원단을 노루발 밑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노루발을 레버를 사용하여 내려준 다음 우측에 있는 핸들을 작업자 방향으로 돌려 바늘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핸들을 약 3번 정도 돌려 수동으로 한 땀 한 땀 잘 돌아가는지 확인 작업을 합니다.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 미싱기는 발판을 세게 밟아보기도 하고 약하게 밟아보기도 하면서 감을 잡아보기 바랍니다. 처음과 끝은 되돌아받기를 하여야 합니다. 되돌아받기 버튼 또는 레버를 사용하여 되돌아받기 연습도 해주세요. 발판은 발로 약하게 밟으면 천천히 작동되고 세게 밟으면 빠르게 작동되니 감이 잡힐 때까지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되돌아받기까지 하였다면 원단을 빼내어 보겠습니다. 노루발 레버를 다시 올리고 바늘도 핸들을 사용하여 올린 다음 원단을 좌측 방향으로 빼내어 줍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사절 장치를 이용하여 실을 끊어주면 됩니다. 윗실과 밑실은 길게 뽑은 다음 노루발 중간 사이 실을 넣어 가지런히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 받기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원단을 놓고 노루발을 내리고 바늘을 내린 다음 약 3회 정도는 우측에 있는 핸들을 돌려 땀수를 확인하고요. 선에 맞춰서 천천히 발판을 밟아줍니다. 파란색으로 가로선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 지점에서 되돌아받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파란색 선을 기점으로 위아래 약 1cm 정도는 되돌아받기를 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마무리로 원단을 빼내려고 보니 뻑뻑해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원단을 잡아당기면 북집이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때는 우측에 있는 핸들을 앞뒤로 살짝씩 돌려주면서 원단을 빼내도록 합니다. 다음은 곡선받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한 약 1cm 정도의 선을 노루발의 길이와 수직이 되도록 놓아줍니다. 노루발을 기점으로 밑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노루발의 지점까지만 직선받기로 봉제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꺾임이 있는 라인을 봉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으로 봉제를 할 때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선받기 할 때와 동일하게 쭉쭉 봉제를 한 다음 꺾임이 있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쯤에 멈춰줍니다. 그리고 우측 핸들을 이용하여 완성선에서 끝 지점까지 수동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노루발을 올려주고요. 그런 다음 원단을 돌려 다시 완성선에 맞춰서 봉제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꺾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바늘이 원단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서 손에 익힐 때까지 연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용 미싱 바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늘 넣는 방법과 원단 두께에 따라서 어떤 바늘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미싱 바늘 케이스는 HA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빼서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납작한 모양이 아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늘은 공업용 미싱 바늘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미싱기를 보면 바늘 옆에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풀어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집니다. 바늘의 납작한 부분이 뒤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넣어준 다음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꽉 조여줍니다. 손으로 바늘을 잡아당겨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느슨하면 작업 시 바늘이 부러져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늘 넣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단 두께에 따라서 바늘 굵기도 다르게 써야 하는데요. 바늘 호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9호, 12호, 14호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9호는 살랑살랑 거리는 얇은 원단, 11호는 중간 원단, 14호는 두꺼운 원단에 사용하는데요. 청바지와 같은 두꺼운 원단은 16호까지도 사용합니다. 얇은 원단은 호수가 내려가고 두꺼울수록 높은 호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원단에 얇은 호수의 바늘을 사용하면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각의 원단 두께에 따라서 바늘도 교체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옷 만들기나 홈패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끝스티치인데요.
초보자분들은 일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 직선받기 노루발 사용 시 이것만 신경 써서 해주면 보다 퀄리티 높게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노루발을 직선 가이드 노루발로 교체해 주세요. 원터치 노루발이라 뒤쪽에 L자 모양을 앞으로 눌러주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2번 밑단 2번 접어받기에서 끝 스티치를 할 때 이 노루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정한 다림질만 잘해주면 직선 가이드 노루발을 보다 빠르고 예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끝 스티치 폭은 끝에서 약 0.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먼저 바늘을 첫 시작점에 위치해서 내려주고요. 노루발에서 폭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을 원단의 끝 부분에 딱 맞춰서 조절해 주세요. 작업한 결과물을 보면 앞쪽보다 뒤쪽에 갈수록 일정하게 스티치가 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서 안내드렸던 일정한 다림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림질은 미싱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만 신경 써서 작업하면 보다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초크를 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초크선은 얇게 그려져야 작품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뭉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뭉퉁해진 초크를 얇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터칼로 연필을 깎듯이 초크를 얇게 깎는 방법입니다. 전 커터칼을 사용해서 깎는 것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펀지 사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펀지 사포에 초크를 문질러주면 커터칼보다 더 빠르게 초크가 갈아져서 편하고 좋습니다. 초크를 간 것과 갈지 않고 그린 선의 차이가 보이지요? 이렇게 초크를 얇게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오차가 줄여지니까요. 초크를 얇게 깎아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